사실 이모 아닌가요? 천추 태우면? 그렇죠. 이모가 자꾸 자기 죽이려고 암살 척. 독 뜨는 거 뭐 음식 보내고 거기 주지스님은 이제 피하려고 지하에 벙커 만들어서 벙커에 숨어라?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빨리 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게 말 그대로 폭주야. 그래가지고 과속해가지고 그 사고가 나잖아요. 과속은 안 돼요.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오늘 이재병 선생님이 또 저희 중에 대표 덕후시잖아요. 또 역사 덕후신데 원래 장래희망이 역사가였습니다 한때. 예. DF 인스타툰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촬영 전에 저희한테 역사 설명해 주시는데 이거 이게 배경지식 알고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는 안 배워. 고려산 기억이 안 나서. 왜냐면은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잖아. 거기까지. 이중 전공이세요? 이중 전공? 그냥 재미로. 저희 멘탈 탄탄의 대표 역사 덕후 이재병 선생님께서 요즘 좀 화제인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을 리뷰해 주신다고. 네, 너무 재밌게 봤는데 특히 양규 장군님의 그 화려한 피날레 감동이었거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2차 고고전에 거의 뭐 하이라이트였는데 그 고려사 역사책은 딱 한 줄로 그냥 서서 이제 화살 맞아서 이제 전사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그렇게 멋지게 또 리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드라마가 너무 인기고 그런데 현종의 이 최근의 모습들을 보고 쪽이설 여러 논란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게 보던 드라마가 약간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약간 역사 덕후 입장에서는 어떠셨을까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현종의 급발진, 뭐 금쪽이설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최근에 강감찬한테 찾아가서 너무 미운데 미워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러면서 감정을 표현하는데 약간 현대물 같은 느낌? 과연 옛날에 왕이 그 정도까지 말을 했을까? 이제 감정선은 이해가 가지만 픽션이니까 작가의 상상이 많이 들어갔겠지만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배경을 좀 알고 보면은 조금 현종 임금의 입장도 좀 이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대하 드라마는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약간 고려 황제인 현종의 성장 드라마로 보면은 또 이 부분도 또 이해는 가는 면이 있어요. 성장 드라마? 주인공은 강감찬 장군인데 또 우리가 현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현종이라는 인물이 참 흥미로운 인물인데 고려의 어떤 100년 전성기를 연 임금이거든요. 근데 출생 자체는 사실 정상적이진 않아요. 어머니가 5대 황제인 경종이라는 황제의 부인이었어요. 어머니가. 네, 근데 이 경종이 만 26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냥 미망인이 되시. 미망인 돼서 사가에 있다가 태조 왕건의 아들인 왕욱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랑 썸씽이 생겨. 친척 간에 윤리적으로는 좀 그런 상황이 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정식으로 혼인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닌 거죠. 옛날 용어로 사통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대량원군, 즉 현종이에요. 근데 이때 황제가 누구시냐면은 고려의 이제 성종이란 분인데 이 성종이 또 누구시냐? 옛날에 이건 이제 시험 때도 나왔던 그 최승로의 시무 28조라는 게 있어요.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봐 봤을까 이거는? 이거는 이제 객관식에 하나 정도 나와. 이게 이제 불교 국가인 고려를 유교 국가로 바꾸려고 이분이 이제 시스템을 도입한 거야. 근데 그런 유교를 이제 도입하려는 분이 이 꼴을 봐주겠냐고. 황제의 어떤 가문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바로 왕욱을 귀양 보내버리죠. 현종의 친아버지네. 그렇죠. 친아버지를 또 귀양 갔는데 뭐 귀양이라는 게 쫓아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뭐 케어가 안 되니까 곧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을 잃어버려 어린 나이에. 그래서 실제로 목종을 보고 뭐 아빠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뭐 드라마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량원군이 태어난 게 992년인데 목종이 즉위한 게 997년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사촌형이지만 거의 뭐 아버지 뻘 되는 거고. 근데 12살 때 강제로 출가를 당합니다. 왜냐면 이제 목종의 이제 어머니 천추태우죠.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손이어서 왕손이니까. 그래서 강제로 출가시켜버려. 출가가 되니까 이제 스님이 된 거니까 왕권의 뜻이 없는 걸 보여라.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암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을 사실 일찍 여의고 근데 제대로 뭐 안정적인 양육자가 없었겠네요. 거기에 심지어 목숨까지 좀 위험할 만한 암살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 그렇죠? 사실 이모 아닌가요? 천추 태우면? 그렇죠. 이모가 자꾸 자기 죽이려고 암살 척. 독 뜨는 거 뭐 음식 보내고 거기
주지스님은 이제 피하려고 지하에 벙커 만들어서 벙커에 숨어라? 이렇게 해놓고 그건 트라우마도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순이 높게 되고 누군가에게 애착을 신뢰를 하기 어렵고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불안정한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부모상이 굉장히 좀 없었을 거예요. 이분이 그럼 겪은 아버지상 혹은 어른들이라는 존재가 뭐가 있냐.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척 했지만 몇 년간 거의 방치하다 싶은 사촌형인 목종.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긴 했어요. 근데 거의 정치적으로 무력해. 뭔가 해주는 거 없는 이제 큰 스님과 스님들.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끌고 와가지고 너 왕해. 강조. 그 다음에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면은 딱 칼 들고 시끄러워. 처음 한 말이 제가 왕을 시해했습니다 이러잖아요. 너네 사촌은 형 내가 시해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가 황제가 돼가지고 뭔가 뜻을 펼쳐보겠다는 호부가 있었겠지만 전혀 뭐 이게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하고 뭐 넌 알 필요 없다. 드라마에서도 강조가 막 자기 맘대로 조정을 막 바꿔버리니까 얘가 아니 뭐 이걸 알아야 뭐 할 거 아니요. 이러는데 통합시킨다고. 근데 뭐 알 거 없으십니다. 그러죠 하잖아요. 그 자포자기 하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오. 근데 강감찬이 아니 되옵니다. 그렇지. 이거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까 준영 쌤이 강감찬한테 뭘 뭐 미워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거기서 비롯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신뢰관계가 형성됐잖아요. 강감찬 장군과 그때 이후로 그 이후부터 강조의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지를 강요하는 다른 신하들과 달리 앞으로 나아가가지고 자신의 무지를 알려주고 지식을 알려주면서 좋은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강감찬 장군이. 강감찬이 어떨 때는 이제 현종한테 도움도 줬다가 또 원래 직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억나는 게 현종한테 가서 직언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놓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아니 황제한테도 그랬어 하면서 한숨을 쉬는데 아우 그 부인이 내가 봤을 땐 제일 부처님이잖아. 또 자기 뭐 집 재산 막 나눠주고 그 아이의 뭐 세간살이 다 뭐 그런 여러 번 그랬다는 거잖아요. 신데레 같으시더라고요. 네. 강감찬이 한 게 솔직히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말은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이 실제로 났을 때 현종을 버리거나 하지 않고 실제로 가장 어려운 그 전쟁터의 사신으로 가서 시간도 끌고 나중에 막 현종이 포기하겠다면서 왜 문 걸어 잠그고 막 자기 죽겠다고 할 때 죽지 못하고 막 울고 있으니까 그런 현종을 달래가지고 자기 용포 입고 다른 방에 막 가게 해가지고 시간도 끌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감찬의 어떤 희생정신? 이런 것들이 신하지만 자신을 위해 희생해주는 그런 아버지상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강감찬의 말을 잘 따르고 또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서 2차 침입을 이겨낸 거죠 이제. 전 강감찬이 현종한테는 좋은 부모상이라고 생각했던 게 좋은 부모는 약간 일단 애정을 주고 좀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감찬이 계속 옆에 있었고 그렇죠. 적절한 가이드도 해줬고 또 우리가 부모님이지만 이제 아이가 너무 엇나가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적절하게 해주었고 그런 면들 때문에 또 현종이 그래도 사실은 막막한 조정에서 좀 잘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근데 이제 현종이 그 몽진 과정에서 호족들한테 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네. 백성들이 호족들한테 당하는 모습도 보고 심지어 자기를 팔아넘기려고도 하고 그 거란한테 느낀 바가 많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과정이 아이 같았던 현종이 이제 현실 세계를 이제 경험한 거예요. 궁밖에. 그러면서 뭔가를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황제로서의 책임감을 자각한 거죠. 그래서 왜 고려가 이렇게 됐는가? 그거를 이제 고찰하면서 백성들한테도 불쌍하고 좀 미안함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제 그 당시에 황제는 이꼴 국가잖아요. 네. 그 당시 제국이니까 고려가 도의적으로는 본인이 물론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그래요 내 책임입니다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앞에서는 재판관이 돼야 돼. 너는 배신자니까 너는 사형이다 뭐 너는 잘했으니까 너는 공신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도 이제 잘못한 황제다 나도 잘못했으니까 이제 누굴 벌하겠니? 본인도 약간 죄인으로 몰고 배신자들까지 기회를 줘버려요. 그때 비유라는 게 대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란이라는 파도에서 제대로 헤엄치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이제 내가 벌을 줄 수 있냐. 그런 논리로서 이제 그 뭐 탁사정이라든지 그런 배신자들을 좀 용서해주고 자신의 미숙함을 제가 봤을 땐 가리기 위한 것 같긴 해요. 혹은 뭐 극복하기 위함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신하가 정확히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왕이 이제 자신이 용서받고 싶은 거를 그렇죠. 자기가 부하들을 용서함으로써 본인의 그런 바람을 이렇게 투사한 것 같다. 맞아. 호족들 탓이다. 이러면서 약간 투사하잖아요, 그거를 호족들한테. 사실 맞는 말이긴 해요. 강감찬도 찬성을 했으니까. 근데 때가 아니다고 얘기하지. 저는 이 시기에 그 현종이 약간 어린아이에서 이제 청소년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의 어떤 이상화, 자신의 미숙하지만 이상화된 생각을 약간 현실로 구현하려고 막 애쓰는 거야, 이제. 보통 청소년 시기에는 좀 추상적인, 주관적인 가치관에 많이 또 집착하고 맞아. 현실적인 것보다는 되게 이상적인 가치를 많이 쫓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그리고 청소년기에 이제 사춘기 겪으면 부모님 말 괜히 듣기 싫잖아. 반항. 맞네. 강감찬의 아버지로 보면 아버지 상으로 있었으면. 그러면 또 약간 반항 그 말을 좀 안 듣고 싶어 하고. 강감찬은 되게 완고하잖아요. 어쨌든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황제가 보면은 막 열정적이야. 막 그 김은부 그 공주들도 불러가지고 딱 자기 편 삼고 그 막 신하들 불러가지고 대면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자기가 찾아가요, 그냥. 그 이전의 모습과는 좀 달라. 달라. 되게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 청소년의 모습? 근데 좀 약간 미숙하고 속도 조절이 안 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감찬이 이제 일가를 하는 거지. 이제 지금은 3차 침입에 대비할 때다. 이 현종의 자아가 약간 강감찬이라는 초자를 거부하고 약간 김은부라는 이들을 따라가는 느낌? 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거기서 그 대사가 나온 것 같아. 강감찬인데 왜 자기를 이해 못하느냐. 화를 내고. 너무 미운데 미워할 수가 없다. 그 약간 중병스러운 대사를. 그러니까 네, 양가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도 사실 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모님이 싫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필요하거든요. 강감찬 또 보면 그게 또 엄해. 예. 요즘 시대의 아버지상은 아니야. 고려시대니까요. 그러네요. 예, 서기 900년 때. 현종이 좀 달라진 걸 강감찬도 좀 느꼈어야 되는데 맞아. 여전히 얘는 아직 그 처음 만났을 때 어리고 맞아. 좀 보살핌이 그 상이 필요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러는데 이제 현종도 이제 점점점 머리가 커지고 있고 자기 주장도 있고 생각이 있는데 이제 그걸 그렇게만 하니까 나를 너무 아직도 어리게 보나 되게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그걸 보통 반동 심리, 청개구리 심리 이렇게도 얘기하고 막 반대하면 더 하고 싶어 하지. 맞아요. 그래서 뭔가 강감찬이 우리 현종님 잘하셨네요. 이런 거 이제 잘하셨네 하면서 그냥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해보시면 약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예 그 강감찬 스타일은 전혀 아니에요. 그 양보가 없으니까. 강감찬이 그랬으면은 그 나이 때까지 외직을 떠돌지 않았을 거예요. 그 명문 집안이 그렇게 안 돼 고려시대가 귀족 사회인데 이미 출세를 했지. 그 갈등의 최고의 어떤 결과가 결국 파직시키잖아요. 나를 그렇게 케어했던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분노와 저항을 파직이라는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걸로 대립이 끝까지 간 것 같아요. 본인도 이제 그 감정 컨트롤 안 되니까 질풍노도의 막 그 반응을 저는 그게 말달리기 폭주. 그렇게 빨리 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게 말 그대로 폭주야. 폭주가 말 달린 거야. 그래가지고 과속해가지고 그 사고가 나잖아요. 과속은 안 돼요. 원래 뇌 발달 중에 전두엽이 제일 늦게까지 발달하는 단계고 그래서 약간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는 전두엽이 아직은 그렇죠. 전두엽에 비해서 이제 욕구를 하는 쪽은 미리 발달을 하고 전두엽이 천천히 따라오니까 이 못 잡는 갭이 거지. 이제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폭주죠.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도 다친 사이에 황후를 비롯한 이제 재상들이 자기 뜻을 완전 반대로 싹 돌리려고 하니까 이제 또 분노하고 나중에 이제 현실을 깨닫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청소년기에서 이제 본인이 어떤 이상이 페일하고 아, 현실은 이렇구나.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러면서 약간 입에 쓴 게 몸에 좀 좋구나. 강감찬의 존재의 중요성. 또 엄격하지만 자신을 어떻게 위한 진실이 있는 존재였다 해가지고 직접 이제 황제가 강감찬을 찾아간 거겠죠?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다시 이제 부모님이랑 말이 통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약간 그런 과정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약간 세상의 쓴맛을 보고 현실이 나의 이상과 다름을 알고 이제 다시 부모님과 얘기하면서 타협안도 좀 보고 그리고 아직 뭐 저희가 뒷장면은 안 봤지만 또 다시 이렇게 찾아갔을 때 강감찬은 또 받아줬을 거예요. 그럼요. 그게 사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 상이죠. 우리가 막 청소년기에 반항도 하고 막 화도 내고 나갈 거야 했다가도 다시 집에 왔을 때 그냥 또 맞이해 줄 수 있는 다음날 그냥 아침에 없었던 일처럼 같이 밥 먹고 그냥 과일 먹고 이런 가능성 있는 청년? 현종이 존경할 어른 이 강감찬을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 그게 결국에는 이 귀주대첩 이후에 100년간 네. 이 고려가
송나라랑 거란과 어떤 힘의 균형을 맺으면서 황금 시대를 이뤘던 어떤 그런 시작을 이끈 명군주가 된 그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걸 그린 좀 드라마고 현재 조금 이제 비판받았던 요 시점이 저는 어떻게 보면 현종의 성장 과정을 정신적인 성숙함을 그리는 과정 그 과정에서 약간 좀 답답함이라든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좀 이해 못 가는 현종의 행동도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좀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되게 현대적인 이런 심리적인 과정을 사극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약간 주지 스님이 큰일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제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모나게 크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사실 모나게 클만도 하고 생각해보면 진짜 현종이 뭐 복수심에 불탈 수도 있고 복수를 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고 황후들이 성종의 딸이었으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성종 임금이 뭐 죽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잘 화해하고 이랬던 것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주지 스님이 그런 좀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런 것도 될 수 있었겠네요 진짜. 괜히 템플스테이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현종은 좀 현종은 그 템플스테이가 좀 기셨지만 상당히 길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래도 공동체 생활한 거잖아요. 저희가 뭐 오늘 이재명 선생님이 또 많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고려거란 전쟁 리뷰를 했고요.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 그러니까 영화 한 편씩이나 드라마 한 편씩을 좀 정해서 이렇게 한 편씩 좀 보고 같이 또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음에는 이건 제가 갑자기 든 아이디어인데 막 커뮤니티 같은데 한번 뭐 이 영화 한번 같이 보시고 궁금한 점들 혹은 뭐 감상편들 미리 댓글 받아가지고 뭐 그걸 보면서 저희도 같이 리뷰를 하면서 그 질문들 대답도 해보고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보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실버 라이닝 플레이 그리고 구딜 헌팅. 저 구딜 헌팅은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저는 약간 역사 쪽으로 계속 좀 밀고 나가는 부분들 역사적 인물들이 있는 영화들을 한번 좀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뭐 사도세자도 유명하고 정신병적인 부분들과 연관해서 삼국지나 이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거기 있는 인물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좀 보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또 이런 식으로라도 좀 소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커뮤니티에 저희가 한번 글을 또 올려보고 좀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한번 또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